안녕하십니까. 더 깊은 한방내과 한의원 대표원장 김종민입니다. 우리 오늘은 설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 보면 설탕 먹으면 암이 커진대. 설탕은 암의 밥이래. 설탕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음식 티칭할 때 저도 종종 하는 말인데 300을 피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흰설탕, 그 다음에 흰쌀, 흰밀가루.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피하세요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암세포가 설탕을 먹으면 실제로 커지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설탕 먹으면 안 나쁘다? 이런 루머 또는 소문이 났는지에 대해서 근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당분을 요구합니다. 흔히 포도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좀 작은 분자를 포도당, 중간을 설탕, 큰 분자를 제가 그냥 쌀밥이라고 그냥 대충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포도당처럼 작은 당분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해서 ATP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은 원래 당분을 요구합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거꾸로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우리 몸에 축적된 걸 갖다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연료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탕이 암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설탕을 끊으면 또는 탄수화물, 밥을 끊으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에너지원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걸 먹는 건 정말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몸에서 들어갈 때 꼭 흰밥 또는 설탕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소화 분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그게 설탕 단위로 쪼개지고 설탕 단위가 다시 포도당 단위로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으면 냠냠냠 씹어서 하고 위, 배장, 소장 거치면서 쭉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점점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당류 또는 다당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당의 사슬이 여러 개 묶여 있으면 다당류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입맛에는 단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은 쌀밥을 먹나 설탕을 하나 먹나 같은 겁니다. 그냥 화학 구조상으로 봤을 땐. 근데 여긴 당부자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 씹을 때 우리가 단맛을 많이 못 느낀다. 대신에 오래 씹으면 밥이 달아진다는 것도 이게 분해가 되면 점점 설탕 단위 정도까지 당사슬이 깨지면서 입에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위로 넘어가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작은 분자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쫙 치고 올라가게 되겠죠.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다시 혈당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중간에 나타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 몸에 혈관 등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쌀밥 같은 걸 먹었을 때는 몸에 들어가서 특히 흰쌀밥과 현미밥을 생각해 보시면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당분을 얻을 때 조금씩 서서히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서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입니다. 우리는 결국 당분을 요구합니다. 포도당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만 이게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기냐 짧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스와 탄산음료입니다. 액상으로 먹었을 경우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몸에서 액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 주스 또는 콜라 이런 걸 먹고 나면 우리 몸이 특히 뇌가 순간적으로 반짝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힘든 경우는 대부분 당분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당분을 사용하는 뇌에서 당분이 떨어지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액상을 먹게 되면 순식간에 머리 쪽으로 가서 당분을 전달해 주다 보니 뇌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콜라 중독, 주스 중독 이런 식으로 중독처럼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초콜릿 먹는 것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잡곡밥을 먹으면 들어가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는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하지만 몸에서는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포인트라기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식사를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한 포도당, 적정한 혈당을 우리 몸에서 계속 좀 유지시켜 주려면 잡곡밥 같은 걸 드시고 이게 다음 식사까지 천천히 소화 흡수돼서 우리 몸에 열량을 계속 공급해 주고 그 다음 식사가 되면 또 먹고 천천히 내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가급적 규칙적으로 하시길 원하는 거고, 그리고 정해놓고 정해진 양을 먹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러면 설탕은 암에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설탕과 암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설탕 때문이야 라고 하면 설탕이 섭섭해 할 수 있습니다. 설탕 때문에 암 생겼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만들어낸 혈관 질환, 예를 들어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에는 우리 몸에 혈관 또는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만들고 이 염증과 많아진 이 내용은 반대로 우리 몸에 암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즉 설탕이 암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단당류, 그러니까 당 사슬이 적게 묵혀 있는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거나 또는 암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거를 먹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당분, 특히 가공식품류 이런 거를 단 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차적으로 온 겁니다. 2차적으로 당분을 소화 흡수 빨리 되는 당분들을 많이 먹다 보니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 암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코스로 인해서 안 좋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얼마나 먹냐 안 먹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체중을 얼마나 유지했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질환 당뇨랑 얘기했는데 당분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너무 많으면 이거를 억제해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아까 급속도로 올랐으니까 낮춰야 되고 낮춘 거는 우리 근육이나 지방층에 가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게 곧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안 먹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실은 체중을 관리해야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지 마세요. 이거 옛날에 맞던 말인데 요즘은 설탕 먹지 마세요 말은 잘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체중 관리를 하세요라는 말을 꼭 합니다. 물론 식단을 구성할 때 단 음식 갖다 놓고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채소도 드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당분은 잡곡밥이나 또는 소화가 어렵다면 그래도 쌀밥 정도, 흰쌀밥 정도 되는 거에서 소화 흡수시키길 바라는 겁니다. 정말 중간에 기운이 너무 빠지고 식이가 평소에 너무 부족하다. 주스 한두 잔 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매일같이 한 컵, 두 컵, 세 컵 밥을 잘 먹고 또 먹는다 하면 그거는 살도 찌고 당분도 많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안 먹어서 암이 좋아진다 라기보다 나는 체중을 관리해야겠다. 비만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은 기준이 어디냐? 우리 BMI 있으시죠?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치시면 그 BMI 또는 뭐 체성분, 체지방 검사 계산기 이런 거 있습니다. 해서 BMI가 25를 안 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조금 더 세세한 내용에서 뭐 허리나 엉덩이 둘레의 비율 차이 등등에 해서 추가로 보기도 하는데 엉덩이 둘레에 뭐 9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블로그에 조금 더 상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콜라 주스 드시지 마시고 그것보다 맛있는 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현미밥 같은 걸로 대체하시고 안 되면 당근 같은 거 또는 오이 같은 거 씹어서 대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할 포인트 하나. 과일도 혈당 올립니다. 과일 먹으면 무조건 좋아. 이것도 한계 있는 말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